네, 안녕하십니까. 해산남매 진행을 맡고 있는 LS증권의 김성주 수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LS증권 김유경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미결제 포지션 현황을 알아봤을 때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제 원유. 오늘은 이제 원유의 미결제 포지션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저희 회사에서 이제 LS증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월물들에 한해서 원유가 얼만큼, 미결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로 매수냐, 매도냐, 어디에 치우쳤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자료는 피디님이 띄워주실 거고, 일단 어제 6월 25일 아침 9시 기준으로는 매도가 약 91%, 거의 뭐 매도가 거의 다였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는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한 9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오후 2시 반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봤는데 77%, 약 한 15%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는 한 매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9시에는 많이 빠졌어요.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 매도가 한 59%까지 네. 좀 매도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수 포지션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면 이제 6월 초까지는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요. 다시 우상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미결제 포지션을 보면 아직도 매도가 좀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네. 따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초부터 가격이 빠진 후에 약간 이제 상승 반전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전에 가격이 좀 빠지면서 투자자들 분께서 약간 매도 포지션을 많이 좀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초부터는 거의 뭐 3분의 2, 거의 80%일 이상이 상승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매도 포지션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5월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셨던 좀 투자자분들께 좀 물리지 않았나. 그렇죠. 좀 버티고 물리지 있는 않았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다시 한번 그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그 레벨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매도 포지션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약간 뭐 손절 라인이 이제 다가온 것 수도 있고, 고객님들께서 좀 버티기보다는 약간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의 이제 자기 포지션을 조금 반대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 아침 9시 매도 91%, 오늘 6월 26일 아침 9시 매도 59%, 이것만 보면 거의 30% 정도. 어떻게 보면 10명이면 3명이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원유 가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워낙 커요. 조그만 이슈에서도 뭐 수급 문제 아니면 미국 달러 네. 움직임 하나하나에 좀 변동성이 많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미결제 포지션도 한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면서도 계속 가격이 뭐 어제 오늘은 조금 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상승폭을 키워서 뭐 현재 배럴당 80불 초반 수준인데 갑자기 85, 86까지 오른다 보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네.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니까, 원유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뭐든지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는 그냥 참고 자료. 그렇죠. 참고 자료이다 보니까 뭐 재고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들이나 아니면 수급 상황에 조금 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거에 더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주 금요일 날에 발표하는 미국 CFTC에서 어떻게 이제 또 거쪽에서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냐를 한번 봤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CFTC에서 투기적, 그러니까 뭐 해지 물량이나 뭐 해지 펀드나 이런 물량이 아닌 뭐 한국 투자자 저희와 같은 이제 투기적 세력들이 얼만큼 매수 포지션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냥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그냥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뭐 이게 뭐 매수냐 매도냐 그 사이도 아니고, 네. 6월 15일 날 발표된 거를 보면 약 23만 계약, 25일 전주에 발표된 거 보면 24만 계약. 그냥 매수 매도 경계가 아니라 그냥 매수 포지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더 늘었네요. 수치로만 봤을 때. 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에 베팅을 하는 쪽이 조금 더 그런 투자자들, 그런 포지션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최근 걸로 봐서도 20만 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원유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 좀 상승 트렌드. 뭐 당연히 한 5월 말처럼 좀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하방보다는 약간 상승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원유를 처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표나 이런 거를 어떤 맞아요. 거를 봐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에 아무래도 그 재고가 제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매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 오전 5시 30분에 미국 석유협회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 또 같은 날 밤 11시 30분에는 뭐 원유부터 쿠싱 원유, 정유, 난방유까지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또 참고로 LS증권의 투혼에서 저희 해외 경제 지표에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의하셔야 될 거는 재고가 발표될 때는 워낙 가격이 변동성이 크니까 네. 매매에는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재고 발표도 중요하지만 꼭 미국 지표들이 네. 10시 반, 11시 반에 진짜 대거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서머타임 때는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거 모여 있기 때문에 9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는 지표가 몰리는 날이 꼭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원유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스닥, 금, 나스닥이든, 전기동 모든 그런 이제 상품들, 지수 상품이든 그냥 상품 가격들의 좀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면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원유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5월 중순까지는 한 70 중후반, 배럴당 70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5월 말 정도에 배럴당 72불 선까지 좀 급락을 했죠. 네. 그런 후에 다시 6월 초부터는 이제 조금 상승폭을 키우면서 배럴당 한 80불, 지금 82불은 아직 못 넘겼는데 80불 선에서 계속 좀 어제 오늘 조금 보합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 한 15일 정도 보면 한 2주 정도 14거래 네. 정도 보면 한 10일 이상이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이번 달 초부터는 그냥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왜 이렇게 조금 많이 오르냐? 미국 내에서의 수요가 조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가장 큰 연휴라고 보면 뭐 설날, 그쵸. 추석, 추석. 뭐 이 정도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연휴라고 보면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저희처럼 뭐 신정 구정이 나눠져 있지도 않고 뭐 추석 땡스기빙 그거는 이제 뭐 좀 가을이니까. 근데 네네. 딱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있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가장 큰 휴일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좀 이동을 해요. 네. 근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땅이 크다 보니까 비행기도 많이 이용하지만 자차,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뭐 여기서 저기로 많이 이동, 휴가 시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 네. 운전을 하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원유의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매년 예측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정도 되면 미국 내 원유 수요는 늘 거다라고 이제 당연시기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시기는 이제 계절적 특수 효과 때문에 미국 내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독립기념일 목요일이에요. 네. 금요일만 쉬면 또 차이 쉬잖아요. 토요일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7,100만 명. 저희 인구인데요. 한국이 5천만 명, 6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일 것 예상하면서 이 수치만 봐도 뭐 여기서 내 가족이라고만 쳐도 2천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 내 수요는 더 늘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수요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뭐든지 공급이 따라오더라고요. 항상 수요를 받쳐주는 공급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요새 또 공급의 불안감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름 동안에 이제 북반구 쪽에 있는 재고가 조금 급감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도 커지고 있고 석유 수출국 기구 이제 오펙하고 기타 산유국들의 이제 협의체가
원유 생산량 감축을 좀 연장할 거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공급 불안감이 한층 더 고조가 됐고, 요즘 또 조용하진 않았지만 조금 뉴스가 좀 덜했던 중동 지역하고 이제 그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을 둘러싼 이제 좀 불확실성이 네. 다시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에서 좀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모습도 있고, 네.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예전처럼 뭐 사람이 직접 가서 총 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드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또 장거리 드론이래요. 좀 멀리서도 조정이 가능한가 봐요. 네. 이 장거리 드론으로 21일에 6월 21일 날 러시아 서부에 있는 이제 석유 정제 시설 4곳하고 군사 시설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러시아산의 석유를 정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공급이 또 줄어들겠죠. 근데 이 또 중요한 게 해당 정제 시설은 러시아 특혜 함대용이래요. 또 네. 선박을 움직일 때 필요한 연료를 주로 생산하면서 선박 연료의 공급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인도나 다른 약간 러시아에 조금 붙어 있다. 러시아와 좀 친한 나라들의 이제 원유 수입을 러시아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러시아산 원유가 비행기로 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제 선박으로 이제 수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선박 연료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정제 시설이 이제 좀 공격을 받아서 공격받았으니까. 조금 정제가 조금 힘들다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산의 원유가 수출하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뭐 인도나 다른 이제 러시아 우방 국가들이 네. 조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이제 뭐 수요 공급이 다 현재는 약간의 원유 가격이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또 여기서 또 이제 월말이 오잖아요. 매월 말에 이제 오펙에서 회의가 있어요. 또 오펙 회의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또 전쟁이 더 커질지, 또 아니면 또 미국에 뭐 폭염이 많이 와서 뭐 이동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는 특히 수요 공급뿐만이 아니라 주요 이슈들에 조금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 좀 주의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리하자면 7월에 휴가와 이제 그 휴일이 겹쳐가지고 수요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쟁 이슈라던가 아니면 생산량 감축 때문에 이제 공급이 차질이 될 수 있다는 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당분간 원유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당분간은 밑에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24년에 또 하반기에 네. 눈여겨볼 일정이 따로 있을까요? 벌써 이제 지금 촬영이 6월 26일인데 그쵸. 벌써 2024년이 하반기를 반이 지나가고,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얘기할 시기가, 네. 보면 저희가 2024년에 뭐가 있을 거다 얘기한 거는 어차피 해선남매가 아니고 해적에서 얘기를 했는데 방송도 개편이 되고 그쵸. 해선남매에서 이제 2024년 하반기를 얘기할 일이 이제 정말 빨리 왔는데, 네.